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일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이어서 이제는 코스닥에서까지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타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제 정말 중동의 리스크가 끝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동 변수가 3월 내내 이어지다가 4월 들어서는 또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마음 한켠은 또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의 상승이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정말 리스크를 다 이제 지우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네.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오늘장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월요일, 화요일장까지 어떻게 보면 낙폭이 컸던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긍정적인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타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란 쪽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나왔던 부분, 합의 없이 이란 측도 이제 공격 중단 시 종전 가능을 언급했던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공격을 중단한다라고 보면 종전 가능성까지도 이란 쪽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합의 없이도 우리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거다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라고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약간의 유가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라고 본다면 유가가 $90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WTI 같은 경우에 $100 이상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장에서 시장에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 유동성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거의 어제 1년 만에 60일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시원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또 신기합니다. 뉴스의 변수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있는 시장인데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못 대응하면은 계좌가 너무 빠르게 녹는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현금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4월달 들어와서 이제는 실적 시즌이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면밀히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시즌에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태되는 섹터나 아니면 거기서 더 올라가는 sek터나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소외됐다라고 본다라면 가감하게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도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린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정답은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다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오늘장에서 시장보다 더욱더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분포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판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너무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담아가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최우선의 전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지금의 반등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깜짝의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떨어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담아가시는 전략, 나는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면서 현금 확보 이후에 반등 시 그때 주도주 섹터를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상승세 보면은 사실 뭐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선호할 만큼 네,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건설주들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제가 그 건설 관련 그 관계자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에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때렸잖아요. 네, 가스전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게 한 건설사의 같은 네, 작품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득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수혜가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거나 그럴까요? 요즘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호재거리가 정말 많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동 하면은 어떻게 보면 K건설의 어떻게 한 중축을 담당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수도 이전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한테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보다 어떻게 원전에 대한 포인트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건설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건설주들의 어떻게 보면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뭐 얘기했다시피 뭐 중동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건설한 게 엄청 많습니다. 대다수가 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뭐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약간 중소형 건설주를 노리시는 것 전략보다는 저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건설주를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국내 건설 경기다 이런 부분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적자가 났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원전과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가감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감하게 나온 만큼 건설주를 보실 때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대기업의 건설주를 보시되 약간 중소형주 건설주는 약간 제외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형 건설사들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동에 대한 키워드는 솔직히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동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렸던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현대건설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남은 거는 이제 GS건설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과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 어떻게 보면 대림 ENC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타자는 GS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주도 건설주고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요. 결국에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특징적인 하루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단기적인 테마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테마는 단기적인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테마성이 나오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광통신, 통신 장비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본다면 작년 10월 달 정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노키아에 투자를 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왜 뜬금없이 노키아에 투자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통신 장비나 AI 램 이런 얘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본다면은 엔비디아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CES 이후로 더욱더 관심이 더욱더 폭발하는 모습, GTC 이후로 더욱더 폭발하는 모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있고 거기 안에 이제 GPU나 이런 부분이 다들 장착이 되는데 이게 실사용자까지 가는 거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기서 약간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속도나 이런 부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사용자가 갈 때까지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광통신 쪽이나 통신 장비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모세가 나오는 부분이 과거에 뭐 5G 테마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중국과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의 빚을 못 발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거랑 조금 더 달라졌던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중국산 배제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K 통신 장비 쪽에는 약간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들 알다시피 막 슈퍼사이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으로 보여준 건 아직까지 없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적을 보고 들어갔을 경우에 늦는다. 왜냐? 우리가 다들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 나오는 HBM 그리고 전력기기, D램 그리고 MLCC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통신 장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안 보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6G 관련된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5G의 아픔을 딛고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선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호재가 참 많았습니다. 3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동 전쟁이라는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다 묻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좀 분위기가 또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급등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지주 회사들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방산이나 우주항공도 되게 많은데요. 대표님께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4월 달로 들어오면서 실적 시즌에 이제 앞서 왔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6년도 실적을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26년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0조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의 추정치가 40조 중반을 육박하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표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D램 가격의 둔화 그리고 터보 컨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잠재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투자자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지주사나 우주항공이나 방산 이런 섹터들 통신 섹터들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머지 섹터들도 다 무너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반도체 기업들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정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하면은 반도체 투톱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소부장을 안 보고 삼성전자를 보냐라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는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웬만한 소부장 기업들보다 더욱더 좋은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밑에서는 더욱더 강한 모습세, 20만 원 이상부터는 약간의 소부장 쪽으로 집중된 수급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쌀 때는 이 종목을 모아가고 일정한 가격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소부장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반등세가 나오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다가 어느 정도 얘네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때는 소부장 쪽으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장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끝난 거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약간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또 약간 투톱 쪽으로 더 집중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도 약간은 오늘 장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정 가격대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안의 섹터들을 어떻게 보면 한 몸뚱이로 두 대 약간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잠정 실적 발표를 곧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이후로 세론 현상이 나와지면서 큰 폭으로 빠져줬던 모습세가 나왔지만 그때 마이크론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고점이었고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20만 원 선에 올라서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좀 꿈틀거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10,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소부장단에서도 뭐 미리 좀 짚어주시죠. 네. 소부장단에서는 항상 네. 장비단에서는 지금 반등이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나 원익 아이패스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품 쪽에서 기판 관련주들이 요즘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PCB 기판이나 아니면 FCBGA 기판이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올라줬기 때문에 부품 쪽을 제외하고 뭐 장비 쪽에서 집중적으로 본다면 원익 아이패스나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되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21만 원부터 이제 저항이나 이런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때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하지만 일정 비중은 반도체 투톱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리스크 관리를 할 때 현금 비중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나아요? 반도체를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고민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내가 계속적으로 네. 하루에 뭐 2시간 이상 꾸준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네. 좋지만 아예 내가 근무 시간이나 이럴 때 아예 보기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만 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세인데 전 18만 원 밑에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 적게 나와도 2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나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두 자릿대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꼭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의 모멘텀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